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활약과 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최근 스페인의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실제로 700억 원까지는 공식 오퍼를 지를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적극성과 진정성을 보였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끝까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무산됐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이자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토트넘 하ot스퍼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영입 문의를 했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 경기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는 꽤나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흡입자 흐바르첼리 선수의 영입 이후 이강인 선수가 거의 벤치로 밀려난 상황이고, 이강인 선수는 UEFA 챔피언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거의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팀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선수였는데, 이강인 선수로서는 사실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만 출전을 하면서 철저하게 벤치 신세로 전락한 상태고,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설은 정말 끝도 없이 흘러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최근 들어 다시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출전 기회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나올 때마다 미친 활약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구해내는 활약들을 펼치고 있고, 최근 6경기에서 한 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4개나 올리는 좋은 폼을 최근에 들어 특히 더 빼어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강인 선수의 최근 폼은 이 선수가 벤치에 앉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이적설이 나왔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무려 이강인 선수에 대해 700억 원의 이적료를 실제로 질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지만,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염원하던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팀토크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이자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토트넘 하ot스퍼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영입 문의를 했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ot스퍼가 이번 달 이강인에 대해 문의를 넣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이 한국인 플레이메이커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토크가 단독으로 전한 소식이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토트넘은 왼쪽 측면은 물론 전방 전 지역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구단 스카우트 팀은 케난 일디스, 호드리구, 아데모라 루크먼, 사비뉴, 크리스토스 촐리스, 아그네스 아클리슈 등 여러 정상급 옵션들을 폭넓게 검토해왔다. 그리고 이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창의적 자원 중 한 명인 이강인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측은 그의 이적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손흥민의 성공 덕분에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토트넘은 이강인의 임대 영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며 이강인은 어떤 형태로든 팀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북런던 구단에 전달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24세 이강인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들쭉날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스쿼드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강인이 모든 대회를 통틀어 21경기 출전에 그쳤고, 프랑스 리그왕에서는 867분이라는 제한적인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출전 시간이 더욱 적어 교체 출전 5차례에 171분을 소화한 데 그쳤다. 이강인에게 토트넘 하ot스퍼만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팀 토크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전 발렌시아 소속이었던 이강인을 다시 라리가로 데려오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럽 챔피언인 파리 생제르맹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답변 역시 같았다. 단호한 거절이었다. 다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올여름 자신의 거취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점은 향후 이적을 노리는 토트넘에게 여전히 희망적인 여지를 남겨주는 대목이다.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왕에서 선발로 11경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선발 출전한 적이 없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도 선발보다 교체 출전이 더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다른 공격 보강 옵션을 계속해서 물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 참담한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반등시킬 추가 시간을 부여받았다. 이는 덴마크 출신 감독을 경질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드러난 데다 시즌 도중 팀을 맡을 의지가 있는 거물급 감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한편 리버풀은 약 500만 파운드 규모의 이적 패키지를 두고 진행된 협상 이후 앤디 로버트슨을 토트넘 하ot스퍼에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스퍼스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로버트슨을 안필드에 잔류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 인물의 정체가 드러났고 이적이 무산된 데에 대한 선수 본인의 생각도 전해졌다 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에 관심도 받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토트넘 하스퍼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임대 영입을 파리 생제르맹에게 문의를 했었지만 칼같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새해가 지나자마자 곧 설날인데요.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백진삼이 설날 콜라보를 해서요. 지난번 백진삼 공동구매 이후에 솔직히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만원 들여서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행콜 언제 하냐. 이런 메시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흔한 홍삼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 저도 처음엔 홍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했어요. 하지만 성분 분석표를 직접 보는 순간 이거 급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50초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거예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세요? 더 웃긴 것은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 못 느끼면 100% 환불해준대요.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에이 설마 했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에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단수량 한정이라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간 한정, 특별 옵션가, 이벤트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일단 토트넘 하스퍼는 팀의 캡틴이 손흥민 선수를 LAFC로 이적시키면서 공격진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인데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에서 제임스 메딘스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쓰러지고 말았고 갑자기 공격진에 2명의 핵심 선수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영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의 영입에 합의를 했음에도 이후 법적 대응 등 문제로 무산이 되고 말았고 에베르치 에제 선수 또한 영입이 거의 임박한 상황까지 왔었지만 막판에 아스날에게 뺏기면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토트넘 하스퍼는 2선 포지션에서 특히나 선수들의 폼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 사비 시몬스 선수의 경우 최근 들어 폼이 약간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부정할 수 없는 실패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윌슨 로도베르 선수의 경우에도 이번 시즌 경기력적으로는 괜찮은 폼을 보이고 있지만 스탯 생산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으며 에이스인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의 경우에도 시즌 초반보다 경기력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현재 매 경기마다 미키 반더벤, 크리스찬 로메로 등 수비수들이 골을 넣거나 골을 넣을 기회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인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토트넘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영입이었겠지만 700억 원의 제안도 거절한 파리 생제르맹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임대 제안은 당연히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렇게까지 이강인 선수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정말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이적 시장은 일주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떤 반전이 생길지는 모르고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강인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